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0년도였죠. 60년도, 61년도인가? 60년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이제 오늘, 그 4.19가 일어났어요.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4.19 때 저는 서울시청 앞에 이렇게 나가봤습니다. 뭐 온통 무법천지가 되고 뭐 그냥 체류탄이 날르고 뭐 차가 불타고 뭐 도로에는 그냥 완전히 뭐 돌멩이 자갈밭이 돼버렸고 뭐 아주 그냥 완전히 전쟁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 이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을 하야 성명을 발표 이제 하죠. 이렇게 됐는데 참 제가 그 당시에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그 당시 장면은요. 여하튼 이제 4.19 때 학생들이 그땐 주로 학생들이 주가 됐으니까요. 학생들이 정부에서 그때 자유당이죠. 이승만 정부 때 그때 3.15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요. 지금 그때 4.19 때 사망한 분들이 그 수일이 4.19 묘 거기에 지금 안장되어 있죠. 여하튼 그때 제가 그 시절에 지금 생생히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러는데요. 참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그래도 4.19가 원동력이 돼서 정부를 대통령을 하야하고 물론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은 죄가 아무도 없었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고 그 아래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선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책임을 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집회 시위가 그 데모대가 그때 그래서 좀 준자했습니다. 하여튼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 몇 사람이 또 젊은이들이요 그 경매가 되고 집을 잃게 되고 뭐 보니까 며칠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또 보도가 됐었죠. 근데 이 전세 사기 이 피해자들이요 이거 참 우리나라 이 법 제도가 좀 잘 되어야 되는데요. 전세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가지고 전세 입자 등록을 합니다. 근데 요는 이제 뭐가 되느냐면 이 집이 경매가 되게 되면은요 우선순위가 정부 세금이 1순위입니다. 정부 세금이 1순위.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 이제 설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되어 있는 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경매되면 그 경납금을 찾아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채권 채무에 의해서 건지당 설정한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죠. 근데 전세입자가 우선 세금을 빼놓고 우선 그 전세금을 돌려준다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세금을 만약에 1억을 갖다 걸었다. 그러면 1억을 다 돌려주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해요. 전세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을 그런 거 했다 하더라도 그 도시에는 방 하나에 그러니까 방 하나에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지방 다르고 도시 다릅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하다 보면 얼마 되질 않죠. 그런데 집값이 오르다 보면 전세값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그렇게 주고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은 경매가 되게 되면 그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세 들어서 살 적에는 거의 모든 돈을 다 모아서 끌어모아서 또는 뭐 빚을 내서라도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전세 그 경락으로 해서 손 털고 나오게 되면 완전히 거지 되는 거죠. 거들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느냐?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집을 지을 때 빌라 같은 거,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거 요즘에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땅을 삽니다. 땅을 먼저 매입하면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갖다 가지고 설계하고 그래가지고 금융기관에다 PF를 신청합니다. 건축비가 이제 가져오는 거죠. 건축비를 갖다가 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집을 다 짓게 되면 이제 집을 갖다가 분양하는데 분양이 되면은 좋은데 분양이 안 되게 되면 그다음엔 전세 또 전세도 안 되면 월세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그 순서가요. 근데 서울 근방에는 집값이 아파트값이 천정부치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감이 뛰었거든요. 전세감이 많이 요거다 보니까 전세금을 넣고다 보니까 나중에 집값이 하락되다 보니까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또 건축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네들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사업하고 또 뭐 건축의 그 자재 같은 생산하는 회사에 그 자재도 팔리고 또 거기 일하는 사람 종사는 일하는 사람들 일꾼들 일하는 사람들 또 그 거기서 또 벌어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자꾸 많이 늘리고 뭐 하는데도 일주는 하긴 하는데 이거는 큰 자본이 없이 그저 땅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PF해서 건축해 가지고 그래서 분양해서 좀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문제가 됩니다. 그걸 또 이제 뭐 지난번에 그 전세왕 그 전세 사기왕 그 사람네들은 뭐 몇천 채를 가지고 이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두 군데씩 전세 놓은 것도 있고 그건 완전히 범죄 유형이죠. 사기죠. 근데 이랬을 적에 이제 그 재판을 하게 되면 법원에 이제 소송을 해서 법원에 가게 되면 이 경제 사범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거운 처벌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이런 게 일어나는데 여하튼 이 사법기관에서는 이 의도적으로 전세 사기내가지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중형으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중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보도에 의하면 뭐 4만 명이니 5만 명이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니까 이제 대통령이 또 나섰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이제 그 지시를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집 경매 일정을 중단해라. 그러니까 지금 경매 지금 막 넘어가게 지금 현재 뭐 계속 이제 경매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경매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그 경매를 중단해라. 경매를 중단해라. 그래서 그 전세 피해자들이 어떻게 거기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뭐 시간을 좀 유예해 주자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요. 자, 이 한 나라를 그 경영하다 보면 참 이게 본의 아니게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이 서민들 참 이게 젊은 사람들 어떻게 돈 모아서 내 집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집값이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집은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부의 아주 과학적인 그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땅을 샀다. 그러면 건축할 비용이 절반이 있다든가 뭐 이게 아니면 다 질 수 있는 돈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PF를 막 그렇게 마구 해주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대로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기관에 있는 그 돈이 국민의 돈이 아닙니까? 이게 뭐 어떤 은행의 개인 돈이 아니고요. 그래서 참 이거를 풀기가 참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이 월세를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안전도를 찾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 멈출 기색이 없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일부 지역 그 노른자 땅이라는데 그런 근방의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아직 앞으로 계속 아파트 값은 하락하리라고 봅니다. 지방은 뭐 더하리라고 봐요. 이게 5년 갈지 3년 갈지 그거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여하튼 시간은 상당히 오래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정부 한 나라를 경영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가 어려운 문제 있는데 이 전세 피해 입는 사람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도 어찌됐든지 그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만큼은 좀 자중하고 참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그래도 풀어보고 해보고 해야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자기 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참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 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을 하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전세 사기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되면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 변경 여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3억짜리 빌라가 있어도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도저히 보증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어려워지니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했다.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를 하나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어서 하나요? 참 세상이 아주 노랗고 더 이상 앞으로 희망이 없으니까 살 용기가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여기에서 아주 100점짜리 방법을 찾지 못하면 90점짜리라도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싸매고 들 논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대통령이 말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구제 방법 자체를 몰라서 또 찾아갈 여력도 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기에 복지 시스템을 가동해 피해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통계를 살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피해자를 찾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에 대해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에서 어떤 좀 보다 도움이 되는 대책 방법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여러 경로로 홍보를 하고 알릴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희망을 잃고 용기를 잃는 사람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엔 방송이라든가 전자기기가 발달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국영방송이라고 하는 KBS나 MBC가 이렇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세세한 거에 대한 그 설명, 그거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보도하는 이런 일에 아주 부족합니다. 주로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흔들고 그저 공격하는 그런 그 좌파들 또는 그런 정치권 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도를 아주 특종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것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영방송, 국민의 방송이라는 이런 데에서 좀 제대로 앞으로 중심을 잡고 국민을 위해서 홍보하고 국민에 대해서 알리고 하는 이런 쪽에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보도를 하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유튜브 방송들이 뭐 일부의 사람들이 가짜 보도를 한다 그러는데요. 그래도 유튜브 방송에서 그 팩트만 가지고 사실 보도를 하는 데가 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지금 현재 국영방송이 못하는 일을 대신 유튜브 방송들이 잘 뉴스를 보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도 많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중립적인 상태에서 이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보도를 하죠. 그리고 정말 팩트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처음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영방송 같은 데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손을 잡아서 몇 년이 벌써 됐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여기서 이 방송을 하면서 정말 그 희생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단 일원 한 푼도 누가 지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지원 받은 적도 없고 또 이거 뭐 수익 창조라고 하는 뭐 이 구글에서 한다는데 나 거기 신청 아직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광고 그 홍보하는 거 광고가 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잖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만 저희 선배들이든가 저희 동기들이든가 저를 아는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계속 좀 이렇게 보도를 해주길 바라서 참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 시간 뺏기고 이것도 자료 만들고 또 이게 보도 찾고 뭐 하는데 이게 무슨 뭐 1, 20분에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하는 날까지는 해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이해하시고 제가 하는 거, 저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해가 계시고 또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저와 생각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방송을 찾아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피차 간에 서로 그 얼굴 붉히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요즘에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매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가 그런 시기입니다. 뭐 올 하반기는 더 많아지고 내년 더 많아질 겁니다 아마. 그럴 적에 그 경매를 좀 지연시켜라, 중단시켜라, 뭐 이래서 그걸 해법을 찾아보자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빨리 좀 보도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이렇게 하고 방송을 해드립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 또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또 심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